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요즘요 눈 뜨자마자 공포입니다. 네,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눈 뜨자마자 공포냐고요? 자, 아침에 눈을 딱 뜹니다. 그럼 난방비가 인상돼서 이불 박차기가 무섭고요. 전기로 인상돼서 불 켜기도 무섭습니다. 용기 내어 화장실까지 간다고 칩시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돼서 수돗물 틀기가 겁납니다. 정말 용기 내서 집 밖으로 나갔다고 칩시다. 버스 타자니 버스비 오른다고 하고 지하철 탄다니 지하철 요금도 오른답니다. 네? 택시요? 택시 요금이 제일 먼저 오른답니다. 정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래서 이불 밖은 무서워 라는 말이 나왔나 봅니다. 우리의 근심만큼이나 눈이 많이 내린 1월 26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근심은 있지만 그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부터 또 진짜 눈이 정말 많이 내리고 있는데 이 폭설에 갇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정말 내가 외딴 섬에 고립돼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그럴 때는 참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런데요, 지난달 23일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던 광주, 대설주의보까지 발효가 됐었는데요. 이 광주에서 도로 한가운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옴짝달싹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시민들 앞에 누군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허허. 네, 눈이 펄펄 내리는 가운데 급히 길에 쌓인 눈을 치우는 저 시민들 모습 보이시죠? 네. 아, 정말. 그런데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도로에 차량들 바퀴가 헛돌기 시작하고 그러네요. 제대로 못 나갑니다. 아이고. 운전자가 급히 내려서 저렇게 바퀴 앞에 눈을 치우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한 차량이 멈춰선 채 저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있으니까 네. 남성이 다가갑니다. 아하. 운전자를 내리게 하는데요. 네. 그때 또 다른 남성이 왼쪽 뒤쪽에 나타났습니다. 어허. 운전자를 도와서 같이 차를 저렇게 밀기 시작하는데 차가 저렇게 앞으로 나갑니다. 아하. 그런데 이들이요, 이후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서 주위가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계속 차를 밀어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보세요. 시간이 흐른 게 느껴져요. 지금 보세요. 벌써 어둑어둑해졌잖아요. 근데 눈이 계속 내린데 영상으로 봐도 눈이 함지박 눈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저대로 놔뒀다면 차들이 정말 도로에 헛바퀴 돌면 도로에 여기저기 다 갇혀 있었을 것 같아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럴 수밖에 없었죠. 만약에 저기서 아무도 안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차를 움직이지도 못해요. 아하. 그러니까 대설주의보가 내린 날이거든요. 저는 23일 날 오후 6시경인데 문제는 이제 첫 번째 한 남성이 나타나고 두 번째 남성이 나타나서 차를 밀기 시작해요. 네. 근데 자기 차도 아니거든요. 어허.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차들이 나가질 못하니까 밀어서 빠져나오게 도와주고. 근데 보통은 제가 만약 운전한다면 제 앞에 있는 차 정도 밀고 제 차 갈 차는 그냥 가잖아요. 저분들요 2시간을 밀었어요. 어머 세상에. 2시간을 저 자리에서 계속 차들이 나가지 못하는 차를 계속 밀어서 어머.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둑어둑해졌잖아요. 그 말은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을 저 길에서 눈길에 빠진 차들을 밀어서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역할을 2시간이나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니 그런데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 대체 누가 촬영을 하고 또 세상에 이렇게 널리 알리게 됐을까요?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도착해갖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집 앞에를 못 올라왔는데 뒤 아저씨들이 밀어줘갖고 간신히 집에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사거리가 약간의 경사예요. 근데 막 차들이 전부 다 엉클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이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타이어 사장님도 막 같이 이렇게 또 협력해서 막 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예요? 누구 공무원이세요? 아니래요. 내리다 보니까 그때까지 밀고 있는 거예요. 밀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분을 잡고 싶었어요, 저는. 엉덩이를 토닥거려주고 싶었어요, 진짜로. 세상에 이 제보해 주신 분이 이제 그 일대에 사시는 분인가 본데 세상에 제보자의
아드님도 저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수정 교수님. 네,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에게 너무 고마워서 저분들이 도대체 누군지 좀 알리고 싶었다 이런 취지인데요. 네. 아까 마지막에 엉덩이를 두드려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정겨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네. 칭찬받아 마땅하고요. 그렇죠. 이 두 분은 사실은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여러 사람들을 도운 겁니다. 그러네요. 경사진길이기 때문에 차가 하마터면 뒤로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두 분이 계속 이제 주변 사람들을 차를 밀어주면서 선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보세요. 진짜로 저 상황에서 누구나 저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엄두가 안 날 수도 있어요. 저 같았으면 저를 솔직하게 엄두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제보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보 영상 덕분에 저 선행을 해주신 두 분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와 또 통화를 하게 됐어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간하고 아침에 퇴근해서 쉬는 날이었어요. 아버지도 거기서 못 올라오고 있다고 차가 전화 와가지고 아버지 차 도와드리면서 하다가 이제 옆 다른 차들도 밀리게 된 거예요. 제가 계속 헛바퀴 돌고 이래가지고 2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좀 춥진 않으셨어요? 최근 거는 그때는 못 느꼈죠. 너무 좀 더워가지고 너무 이제 계속 밀다 땀이 엄청 나가지고 뭔가 갑자기 이렇게 연락 와가지고 해야 될 일 한 건데 좀 더 민망하기도 하고 쑥스러우면서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한 것 같아요. 세상에 도움을 주신 분의 한 분은 현재 경찰이었나 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생면부지의 운전자들 저렇게 눈이 펑펑 오는데 2시간 안에 도운 두 사람, 바로 근처 타이어 가게 사장님 그리고 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어머. 자, 앞서 보신 영상에서 남의 차를 빼준 타이어 가게 사장님은요. 네. 제보자 집 근처이기 때문에 안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튿날 제보자가 찾아가 봤다고 해요. 어머. 이날 얼마나 추웠으면 단 하루 저렇게 2시간 누웠을 뿐인데 사장님의 입술이 다 터 있었다고 하고요. 세상에. 제보자는 앞으로 반드시 타이어는 저곳에서 갈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경찰관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 경찰관 야간 근무를 하고 그날 아침에 퇴근해서 쉬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게 된 겁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위험에 빠진 다른 차들도 밀어주게 된 건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됐다고 민망하다고 소감을 전했는데 네. 이분 경찰관이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민중의 지팡이가 되신 겁니다. 그러네요. 정말 멋지세요. 이 두 분 덕분에요. 아직은 우리가 세상이 살만하다 이런 걸 느꼈고요. 이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죠. 먼저 이 타이어 가게 사장님은 그냥 타이어 가게 사장님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아마 그 주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타이어 가게 사장님인지. 어쨌든 그 타이어 가게 사장님 정말 멋지시고요. 그리고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의 박화영 강력팀장님 정말로 광산경찰서의 명예를 드높인 걸 떠나서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을 경찰분들의 명예도 같이 드높여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광주 시민분들의 명예도 올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 했던가요? 불타는 트롯맨에서 극과 극의 맞대결이 펼쳐졌는데 공교롭게도 이 극과 극의 맞대결을 펼치는 사람들 한 식구였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코너 돼지농장 아들 이하평 청코너 이필이 부는 사나이 박현호 씨입니다. 아하, 이분들이었군요. 말 그대로 안진용 기자님 집안 싸움, 집안 대결이 됐습니다, 지금. 네, 이하평 씨와 박현호 씨 원래 팀 데스매치에서 이 나훈아 씨의 노래 체인지로 완벽한 하모니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시스루 의상을 입고 또 여성 댄서들과 커플 무대까지 꾸미면서 모든 심사위원들의 선택을 받아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하. 그랬던 두 사람이 이제는 외나무다리 승부, 서로를 너를 이겨야 내가 나갈 수 있다라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네.
그야말로 어제의 동지가 이제 오늘의 적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선공을 펼친 박현호 씨가 준비한 무대 어떨지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박현호 아이돌도 망했고 솔로도 망했고 오디션도 떨어져 봤다. 가슴 아파. 이제 내 나이 30. 하지만 나 박현호 절대 죽지 않아. 밤거리 찬란한 불빛이 외면한다 해도 내 인생 내 청춘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래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정열의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가슴이 불타는 은빛 정열의 사나이. 저 하늘 불타는 태양이 꺼져버린다 해도 내 사랑 내 영혼 영원토 지켜줄게. 그래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정열의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가슴이 불타는 은빛 정열의 사나이. 오빠 아직 살아있다. 나 아직 살아있어. 은빛 정열의 사나이. 뭐 이게 볼거리 종합 세트였습니다. 진짜 허전 변호사님. 네, 퍼포먼스 장인이 또 한 번 일을 냈습니다. 정말 무대 구성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가창력도 놓치지 않는 저게 바로 아이돌 가수이자 솔로 가수이자 이 경력과 어떤 열정의 무대였가 아니었나 그러네요. 싶은데요. 박현호 씨가 사실 아이돌 출신이고 솔로도 해봤지만 저렇게 다 힘들다가 지금 불타는 트롯맨에서 너무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남진의 오빠 아직 살아있다 부르면서 정말 정열적 투우사로 저렇게 변신을 했는데 베일 돌리는 거 저거 있잖아요. 네. 제가 옛날에 벨리 댄스를 좀 해봤는데 어머! 그때 베일을 돌리는 걸 연습을 했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허. 저게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동작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허리 꺾어서 뒤로 넘어가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요. 이 코어 근육이 탄탄하지 않으면 와. 절대로 할 수 없는 건데 네. 저런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도 가창력도 놓치지 않는 저런 모습이 팬들의 마음에 완전 와닿지 않았나 싶네요. 이야, 대단합니다. 둘 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박현호 씨의 이런 화려한 무대만선 이하평 씨는 어떤 비장의물을 갖고 나왔을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당신은 그리 차가워. 왜 이리도 바보 같소. 울림이 좋으네. 다시 태어나도 내 곁에 있어줘. 난 당신뿐이니까. 노래 되게 좋네. 힘든 이 세상에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살아야 할 의미 찾은 것 같아. 오늘 하루도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수고했단 말로 날 울린 당신. 수고했단 말로 날 울린 당신. 와, 제가 표현력이 좀 부족합니다만 앞선 무대는 열탕의 무대였다면 이제 냉탕의 무대였다. 이렇게 정말 온도차가 심해요. 두 무대가 심사위원단도 판정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목소리 대박입니다. 일단 이수영 교수님. 네, 뭐 목소리가 너무 따뜻하다. 네. 뭐 공기 반 소리 반 이런 거를 막 느끼게 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였고 호흡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이분의 취향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편파적이 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선 무대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이렇게 뭔가 마음을 심금을 울리는 아하. 이런 뭐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이수정 교수님은 방방 뛰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물론 심사위원들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안진영 기자님, 이하평 씨의 목소리를 더욱 돋보이게 해준 진짜 그런 선곡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원래 경연 프로그램의 원칙 중에 하나가 선곡을 잘해라입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도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한데 게다가 이 노래 날 울린 당신은 지금 네. 불타는 트롯맨에 도전 중인 최현상 씨의 노래입니다. 참가자의 노래를 부른다는 게 사실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노래를 참 잘 골랐다. 이하평의 목소리에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와 더불어 최현상 씨의 노래 역시 재발견되는 효과까지 가져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또 라이벌전이잖아요. 진짜 좀 너무 잔인하지만 이게 또 승자를 골라야 되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그러니까 결과를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이수정 교수님이 이하평 씨를 지지하셨지만 결과는 박현호 씨가 어머! 510점. 더 못 보는 거예요? 어머! 아마 이제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그 화려한 퍼포먼스가 일정 부분 사람들한테 어필이 된 것 같고 물론 취향의 차이일 수는 있지만요. 네. 심사위원단도 12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윤일상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퍼포먼스를 하면서도 음정이 전혀 바뀌질 않는다. 아까 허준 변호사님 그랬죠.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네. 코어 근육 얘기하고 그렇죠. 뒤로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음정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이하평 씨도 정말 훌륭한 무대에 선보였고 무엇보다 이하평 씨 이수정 교수님이 왕팬이에요. 이수정 교수님이 자신감 갖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무대도 극과 극의 무대였는데 이분들은 시작 전부터 기싸움이 팽팽했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한마디로 정리하면 댄스 트로트 대 발라드 트로트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호. 일단 최정훈 씨는 아이돌 출신입니다. 그리고 춘길 씨는 또 발라드가 출신이에요. 서로 완전히 성향이 다르죠. 네. 자, 게다가 이 춘길 씨 원래 모사라는 이름으로 사랑인 걸이라는 히트곡을 내기도 했었는데 시작도 전에 최정훈 씨가 이 사랑인 걸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개사해가면서 춘길 씨를 공개적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뭐 최정훈, 춘길 알면 아직은 불타는 트롯맨의 이 경연자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얼굴 보면 이 사람 하실 거예요. 과연 1대1 라이벌전 시작 전부터 간담 서늘한 기선제압이 있었다는데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춘길 형님 노래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탈락인 걸 오늘 모세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너무 잔인하다. 이거 대박입니다. 이걸 개사를 통해서 정말 기선제압을 했어요. 그렇다면 최정훈 씨, 이렇게 자신감 충만한 최정훈 씨 어떤 무대를 선보였을까요?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만은 끝내 사랑하리라 없는 정도 만들었는데 갈 때는 바람 앞에 흔들려 사랑은 누군가에 흔들려 유리구두 갈아 신고 유리구두 갈아 신고 툭툭 털고 간 사람 툭툭 털고 간 사람 오, 최정훈 씨가 자신감을 내비칠 만 하네요. 노래 실력은. 그런 노래 실력도 실력입니다만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은 패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패션이 일단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너무 화려한 패션과 퍼포먼스로 눈길을 확 사로잡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곡한 곡이 김혜연 씨 유리구두인데 저 노래 가사가 떨어진 구두 벗어버리듯 나를 어떻게 떠날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 노란색 반짝이 구두를 보면 아무도 못 떠날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서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아이돌다운 어떤 화려한 퍼포먼스와 또 여성 댄서들 동원한 멋진 무대 보여줬는데요. 네. 저는 불타는 트롯맨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지만 서른도 씨의 심사평이 진짜 인상적이에요. 왜요? 왜냐하면은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게 아니라 대선배답게 성장할 수 있는 따끔한 어떤 지적도 같이 곁들여 그래요? 주시거든요. 저 무대를 본 서른도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정훈 씨가 좀 꺾기에 굉장히 이제 집중하는 창법을 선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굴려야지만 트롯이 맛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최정훈 씨만의 개성이 지금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살려서 하면 정훈 씨만의 트로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다 따뜻한 지적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세상에 참 애정이 담긴 심사평이었어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저 무대를 보노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 여성분들, 백업 댄서분들이 나오시면 이 실제 경연자는 그냥 율동 수준만 하고 그냥 댄서분들이 춤을 추는데 최정훈 씨는 같이 칼군무 수준의 이 춤을 보여줬어요. 정말 춤 사이가 남다른데요. 네. 전직 아이돌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트로트 아이돌로 거듭났는데 그렇군요. 2010년 퍼스트라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고 이후에 페이머스, 아시즈비 이런 그룹에서 6년 동안 활동했습니다. 진짜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도 이 영역을 취재하지만은 네. 미안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일찌감치 접고 2018년에 이제 군대에 갑니다. 그리고 군복무를 마치고 2020년 2월에 전역을 했고 여러 오디션에 또 참여를 했는데 기존 트로트에는 없던 무대를 보여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듣는 즐거움에 보는 즐거움까지 더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요. 일단 이렇게 트로트 가수 활동을 시작하면서 큰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뭔데요? 예전까지는 이 팬들의 연령층이 많이 어렸기 때문에 팬들에게 자기가 오빠였다면은 이제는 팬들을 자기가 누나라고 바꿔 부른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만큼 세월도 많이 흘렀고 어쨌든 팬들의 오빠에서 지금 국민 동생으로 변모를 했어요. 근데 앞서 최정훈 씨가 자신만만하게 춘길 씨를 상대로 탈락인 걸 탈락. 저는 이 바이브레이션이 안 되네요. 그런데 그만큼 자신감 있게 공략을 펼쳤던 그 춘길 씨 모세로 돌아갈 위기에 빠졌을까요? 반격의 무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그냥 여러 음악을 듣다가 그냥 이 노래가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약간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생각도 좀 나고 이 노래 들으면서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거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일 못 잊어 못 보내는 일 니마 못 잊은 니마 니마 떠나는 니마 두 눈에 가득 이슬이 맺혀 떠나는 나의 니마 가려거든 울지 말아요 울려거든 가지 말아요 그리워 못 보내는 일 못 잊어 못 보내는 일 이번 무대도 역시 앞선 무대와 극과 극의 무대인데 근데 지금 춘길 씨가 이 노래를 선택한 뭐 이유를 앞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최정훈 씨는 댄스 트로트라고 하면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발라드 트로트예요. 아하. 모세라는 이름으로 발라드 활동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것이 그대로 지금 트로트에 넘어왔는데 오승근 씨가 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근데 오승근 씨도 사연이 있는 노래예요. 그래요? 3년 정도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제 먼저 하늘나라간 김자옥 씨. 김자옥 씨가 가장 좋아했던
고기를. 그래요? 그래서 노래 부를 때마다 이제 아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불렀다고 하는데 그만큼 사연이 있고 감정이 이입될 수 있는 노래인데 아까 우리가 우리 춘기 씨 얘기 들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도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는 얘기를 해서 안 부르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감정이 나도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애틋함으로 이게 표현되면서 더 감정이 잘 살아나는 그런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춘길 씨는 이수정 교수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예선 때부터 아버지 이름으로 여기 이 불타는 트롯맨 무대에 나와서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네, 지금 춘길이라는 가명은 아버님의 성함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무대 하나하나가 다 아버님을 상기하면서 이제 아버님께 드리는 무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지금 노래가 절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참가하게 된 경위는 오세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때는 명식이 가수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제대로 노래를 한 번도 불러드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라도 아버님께 이제 일종의 무대를 바치는 이런 하나하나 무대가 소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명기 원장님, 춘길 씨의 저 무대가 끝나니까 보통 이제 불타는 트롯맨 보면 경연이 끝나면 이 국민 판정단들이 잘했다는 의미로 꽃을 막 무대로 던져요. 잘했다 하면서. 그런데 한 남성 국민 판정단께서 직접 가서 춘길 씨한테 꽃을 건넸대요. 근데 뭔가 그때 화면에 비친 모습이 뭔가 이 짠한 느낌, 가슴 한 켠이 막 먹먹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그러면? 제 생각엔 우선 아버님의 이름을 이제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는 그분이 또 본인과 아드님을 생각하면서 감정을 이입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 노래는 어떤 바로 저분이에요. 저분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저 노래는 어떤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하. 또 그런 부분이 또 저분한테 또 저 나이 지긋하신 분한테 감동으로 왔을 수도 있고요. 네. 저는 또 저 복장과 진실된 태도도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렇게 굉장히 감성적인 노래를 부르는 분도 계셨고 아닌 분도 계셨지만 우리는 어떤 트로트 노래 부르는 분한테는 연상되는 어떤 복장이 있어요. 오히려 저런 복장은 저 프로에서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진심된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는 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실 노래라는 게 참 묘합니다. 우리한테 눈물도 주고 웃음도 주잖아요. 참 묘한 게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대결이잖아요. 안진영 기자님. 한 사람만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그야말로 국가국 무대였죠. 감동적인 무대의 춘길 씨가요. 화려한 무대였던 최정훈 씨를 465대 222로 눌렀습니다. 어이고. 서른도 씨는 춘길 씨에게는 트로트 발라드가 있다라고 칭찬을 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최정훈 씨 아쉽게 패배했지만 이번 무대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아이돌스러운 트로트 무대를 보여줬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쭉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종훈 씨한테 더 많은 꿈을 펼칠 무대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분 다 멋졌어요. 분위기 바꿔볼게요. 정말로 제목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발 좀 안 들렸으면, 전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허준 변호사님. 네, 지난 24일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시민들이 나서서 급박한 상황에 같이 대응을 하기도 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인천 한 주택가 골목인데요. 남성이 여성을 벽으로 미치더니 저렇게 거침없이 폭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이 모습을 발견한 다른 여성이 주변에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요.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도망치려던 남성을 겨우 제압을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경찰도 출동을 했고요. 이 남성을 체포를 하면서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일단 시민분들이 쉽지 않은 일을 하셨는데 대체 무슨 일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겁니까? 저 상황에서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인천의 골목길에서 50대 여성이 목 부위 등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4일 오후 7시 30분쯤입니다. 당시 신고를 한 행위는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면서 의식은 있고 호흡은 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신고를 전했습니다. 세상에. 이 가해자인 50대 남성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의 한 음식점을 찾아가 이 같은 일을 벌였는데 흉기에 찔린 여성이 다급히 음식점을 빠져나갔지만
이 상처 입은 몸이기 때문에 멀리 도망가진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 남성은 음식점에서 도망는 여성을 쫓아가 골목에서도 범행을 어머. 이어갔는데요. 길을 가던 시민들이 힘을 합쳐 남성을 끌어낸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를 쫓아가면서까지 흉기를 휘두른 저 남성. 아니 두 사람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최전문 교수님. 예, 범행 1시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여성에게 저 가해자 남성이 문자를 보냅니다. 네. 문자를 보는데 문자 내용을 보면 협박하고 욕설도 했다고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니까 이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세상에. 스토킹 문자가 왔으니 막아달라고 112에 두려웠을 신고를 거 했어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12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전화와 문자로 이 남성에게 네. 스토킹을 멈춰라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허. 근데 그 문자를 받자마자 저 가해자가 이제 경찰이 그런 연락이 오니까 흥분을 하게 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고를 한 50대 여성을 향해서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본인이 저런 나쁜 짓을 저질러 놓고 앙심을 품은 거잖아요. 경찰로부터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으니까 그런 뻔뻔하게 그지없어요.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무엇보다 피해자의 지금 안전 상태가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뭐 지금 피해자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세상에. 있고요. 물론 지금 다행히도 그 주민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지금 이제 흉기 얘기로 찔린 부분이 네. 얼굴하고 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목을 찌른다는 건 이거는 정말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지 세상에. 않고는 사실 선택하기가 어려운 위치라서 네.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한 상해가 아니고 이게 거의 살인 미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피해 여성이요. 지금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을 보면 이전에도 가해 남성으로부터 비슷한 협박, 시달림을 받아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허준 변호사님.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여러 번에 걸쳐서 고통을 당해왔던 것 같고 신고도 여러 번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 가해자 조사해봤더니 50대 남성인데요. 피해자와 2년 동안 교제를 했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헤어지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집요하게 문자 메시지로 협박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스토킹해왔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피해 여성이 작년 2월부터 1년 동안 이 사건이 일어난 그날까지도 모두 7번에 걸쳐서 스토킹 혐의로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2건은 정식 수사로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그래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서 아하. 수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고 끝내야 했다는 게 이 경찰의 설명인데요. 사건이 일어난 이번에도 이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한테 그냥 경고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경찰이 절차에 따라서 남성에게 경고 전화만 걸고 접근 금지 조치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물론 이수정 교수님 지금 경찰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고 문자를 보냈고 나름 매뉴얼대로 대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대목이 조금 적극적으로 현장에 출동한다가도 좀 그런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충분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아무리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아직은 이거 이제 폐지하겠다고 법무부에서 그랬죠. 법안 발의를 했죠, 개정안을. 그런데 아직은 있다 보니까 경찰이 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했다라는 걸 변명으로 지금 충분히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잠정 조치도 할 수 있고 임시 조치도 접근 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고 이런 모든 걸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결국에는 2번을 이제 아마 입건을 하려고 했는데 네. 피해자가 반의사 불벌죄니까 피해자 의사를 물어보니까 너무 무서우면 여성들이 사실은 처벌의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이제 고소를 이제 안 하겠다, 처벌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고지고대로 그냥 아마 사건화를 안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아하. 보니까 결국은 죽을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반의사 불벌죄가 아직 있다 손 치더라도 네. 지금 임시조치나 잠정조치 할 수 있습니다. 네. 경찰은 재량권을 발휘해서 지금 이런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요. 대처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에 이 가해자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있었다면서요, 허준 변호사님.
네,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인천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 이 남성 불출석했습니다. 왜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 의견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호인이나 뭐 검사라든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류만 가지고도 실질심사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사유를 소명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증거도 굉장히 명백하고 지금 살인미수라는 중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반성하고 사죄하는 뜻을 보여주면서 뭔가 형량을 조금 줄이기 위한 어떤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출석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발 이 땅에 특히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제발 좀 만들어주길 이 정부에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그런가 하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칠곡 할매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70이 넘는 나이에 늦게 만하게 열기.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글을 깨우쳐서 감동을 주셨던 분들인데 어제 세상에 마지막 수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하고 대구하고 경주가 느린게 경주가 많이 살죠. 그래서 요 통일할 때 신라에 차례 선생님께 경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출석 안 불러볼게요. 이원순. 예. 원래는 이래서 해야 돼. 야. 안경 돋보기를 드려야 되는데 어머니 거니까. 눈이 안 가. 뭐 선비 잘 썼고 호흡도 잘 썼고 세말. 이야 글씨도 멋지게 썼네. 100점. 전라 지역이고 저 북한 있죠 북한. 북한 지역은 고구려 지역이고.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받아쓰기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허지원 변호사님. 할머님들이요, 70이 넘으셨다고 하는데 무슨 소녀들 같이 보여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예쁜 모습인데요. 이 칠곡 할머니들 2017년 칠곡군 성인 문해교실에서 이렇게 70이 넘은 나이에 한글을 깨치셨다고 합니다. 네. 연습 진짜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넉 달 동안 종이 2,000장에 수없이 연습한 끝에 2020년 12월에 이 칠곡 할매 글꼴이 탄생을 한 겁니다. 이게요, 작년에 이 한컴 오피스, MS 오피스 같은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 다 정식으로 탑재가 됐어요. 이 글꼴이요. 저 글씨체인가 봐요. 어머. 맞습니다. 그리고 국립한글박물관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이 각계 원료와 주요 인사한테 보내는 연하장에도 이 글씨체를 써서 보냈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또 경북도요, 설 명절 현수막에 이 글씨체를 활용을 해서 현수막을 걸었다고 하네요. 그런 칠곡 할머니들이 보신 것처럼 교복까지 딱 맞춰 입고 세상에 마지막 수업을 받게 된 뭐 이유가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네 할머니 일제강점기 때 여자라는 이유로 또 가난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 경북도청에서 아주 특별한 수업을 마련했습니다. 일일 교사는 누가 맡았냐? 1978년부터 7년간 수학교사로 실제 교단에 섰던 이철우 경북지사가 맡았습니다. 할머니들 이날 처음으로 교복을 입어보셨는데 수업을 마친 후엔 졸업장과 상장을 받고 학사모를 썼습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나 기쁘신지 춤을 덩실덩실 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랬군요. 졸업장 받으실 그 감회가 정말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도 참 면사무고 때 가도 아무것도 이름도 성도 쓸 줄도 모르는데 그 이름 석자 그거 써서 그긴 따라 쓴 게 많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복도 입고 졸업장도 받고 모든 게 다 그립다가 너무 좋습니다. 좀 더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영어를 좀 배우면 싶어요. 영어도 배우고 한글도 아주 짧아서 좀 더 배우면 싶고. 제가 학교 수학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선생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할머니들이 그동안 졸업장 없이 공부를 했고 또 이와 같이 정식 수업을 안 해봤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졸업장을 주게 돼서 매우 저도 기쁘고 할머니들은 보람이 되라 생각하고. 최명규 원장님 참 대단하신 게 한글 깨우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영어도 좀 배우고 싶고 막 그렇게 합니다 진짜. 네, 이미 훌륭하셨던 분인데 더욱 훌륭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고요. 틀림없이 앞으로 더더욱 훌륭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우리 칠곡 할머니들, 좀 정겹게 칠곡 할매들, 정말 그 배움의 열정에 저희가 무한 감동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